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죠. 예, 오늘 날씨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좀 바라겠는데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순서에서는 역시 경제 시선과 스포츠 시선, 경제 소식과 스포츠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에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에눈이었습니다. 솔에눈. 1644 1644 대리운전 1644 서비스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화 한 54,000원부터 3단화 한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대통령이 돼도 해보려는 것을 못한다. 임기를 마치면 한이 남을 것 같다. 어제 언론사 국장들과의 우창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역시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자신의 업적에 대한 초조감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하려 했던 모든 일을 또 다 해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집단 이성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쪽이 있다면 역지사지도 하고 그들의 얘기도 경청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것이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답답하다고 생각돼도 절차적 정당성이 결과의 정통성을 낳는다는 차원에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이 말한 3당 대표 회동 정례화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당내 분위기가 모아진다면 제가 그 짐을 져야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직 합의 추대론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모든 정치인은 예외 없이 어떤 직을 수행하고 싶어하면
짐을 진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짐을 진다는 건 자기를 일정 부분 희생시킨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만약 이들의 말대로 이렇듯 희생정신이 충만하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은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도 그 속내를 다 알 수 있는 얘기를 좀 솔직히 표현했으면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당대표 꿈도 없고 원내대표 꿈도 없다.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친박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새누리당 서청원 전 대표가 전당대회 연기론 등 당내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현재 최다선 의원인 서청원 전 대표는 실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급을 한 이유는 지금이야말로 본인의 중재자적 역할이 필요하고 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심 없음을 분명히 해야겠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이 사심 없는 중재로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서청원 전 대표의 풍부한 정치 경험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래도 시도는 해야겠죠.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정부가 조선과 해운 이 두 개 업종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로 한 모양인데, 예? 이를 위해서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 체계를 세 가지 트랙으로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예, 일단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산업인 조선, 해운, 예. 그리고 건설, 철강, 석유화학 5가지를 꼽았고요. 예. 이 중에 조선과 해운은 경기 민감 업종, 예. 건설은 부실 징후 기업, 철강과 석유화학은 공급 과잉 업종으로 각각 재분류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 중에 가장 구조조정이 시급한 경기 민감 업종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그러니까 조선과 해운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것인데요. 예. 지금 대우조선이나 STX 등 정상화를 추진 중인 조선사들 이미 수립된 경영 정상화 방안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예. 외부적인 조건, 유가 하락이라든지 물가, 해상 물동량 감소 등 세계 선박 발주량 감소로 조선업계 전체 수준에 크게 감소했고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 현대상선과 한진해운도 경영 정상을 위해서 상당한 자본 노력을 했지만 운임 하락 지속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해운업계 동맹, 그러니까 얼라이언스 재편 움직임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트랙은 조선, 해운 등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예. 범정부 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것을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고요. 예. 이 트랙은 건설 등 이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인데요. 기업 구조조정 촉진에 따라서 주 채무 계열과 개별 기업에 대해서 채권단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 경영 정상화 또는 신속하게 아예 정리해버린다. 예. 이런 결론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3트랙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인데 기업 활력 제고법에 의거해서 개별 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든지 예. 설비 감축을 하든지 예. 이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정부가 지원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한다는 건데 예. 어쨌든 구조조정을 각계격파로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다음 달 6일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그 대한상공회의소 건의요. 이거를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죠? 예, 오는 그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 어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에 8월 14일 날 임시 공휴일 지정하면서 사흘 연휴로 약 1조 3천억 원의 효과가 있었다.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이번에 4일이니까 더 크겠네요. 네, 조금 더 이제 효과가 있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왜냐면 어린이날 5일 있고요. 네. 6일 8일 날 또 어버이날이 껴 있으니까 예. 지난 작년보다는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우리도 쉴까? 예. 그러니까 언론사가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이 지정됐을 때 어떤 회사는 쉬고 어떤 회사는 쉬지 않는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사는 쏟아내고 있지만 결론은 각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라 다르다는 것인데요. 예.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서비스 노동자, 일부 자영업에서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박탈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또 이제 일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정상 조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50%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 기업의 갑작스러운 지출에 부담이 다 휴일 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일부 직장인들에게는 임시 공휴일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응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좀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참 좋은데 말이에요. 또 공무원만 쉰다, 이런 박탈감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자꾸 높아가지고. 예. 자, 연비 조작 파문에 휩싸인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요. 이 1990년대부터 연비를 왜곡해서 계산했고 대산 차량도 수십 차종에 달한다. 이런 것이 지금 드러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네요. 예, 지금 일본이 또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예. 미쓰비시 자동차가 1990년대부터 국가가 정한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연비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조작을 해왔다. 니케이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미쓰비시는 경자동차 4종 약 62만 5천 대를 상대로 연비 성능 시험에 쓰인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변조한 거 이번에 밝혀진 거 외에 2002년께 이래 국가가 정한 방식과는 다른 고속타행법이란 주행시험을 시행해서 연비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해서 활용했다. 자신들한테 유리한 자료를 취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상 차종은 이미 시판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 수십 종에 이른다라고 관계자가 지적하고 있고요. 그런데 관계 당국에 제출하는 관련 서류에는 부정조작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담당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구두로 부정조작을 지시했을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국토교통성이 미쓰비시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과연 이 고속타행법이 연비 성능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 실태부터 파악을 하고 있다. 어쨌든 미쓰비시 빠져나가지 못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도 저희가 리우 올림픽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 D-100일입니다. 그죠? 예. 체육회가 오늘 미디어 데이를 개최해서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리우 올림픽이 8월 5일에 개막하고요. 오늘이 딱 D-100일입니다. 오늘 체육회가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우선 이 대표 선수들하고 지도자들의 기자회견이 있고요. 또 이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 태능 선수촌을 개방해서 이 선수들의 훈련 장면을 공개하게 됩니다. 또 이 리우 올림픽에서 착용하게 될 우리 선수단 유니폼 시연회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오늘 오후쯤 되면은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장면 그리고 이 선수들의 그 유니폼 등이 아마 사진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우리 선수단이 리우 올림픽에서 4회 연속 톱10에 도전을 하는데 이번에 좀 메달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선수단의 목표는 이번 리우에서 이 금메달 11개로 올림픽 4회 연속 톱10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금메달이 예상되는 종목이 총 쏘고 칼 쓰고 활 쏘는 종목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격과 양궁, 펜싱이거든요. 이 사격에서는 금메달 3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양궁은 이 대표 선수 뽑는 데만 무려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요. 양궁에선 전 종목 석권에 도전합니다. 펜싱에서도 최소 2개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펜싱. 자, 이 총 쏘고 활 쏘고 칼 쓰는 거 우리가 잘하는데 우리가 또 이 격투기 같은 것도 잘하잖아요. 주로 살벌한 종목을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잘하네.
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뭐 호전적인 민족은 아닌데. 아유, 아니죠. 예, 아닌데 어떻게 우연찮게 올림픽에서는 이 뭐 사격, 양궁, 펜싱에 이어서 격투기 종목이죠. 이 태권도와 유도 또 레슬링에서도 금메달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예. 이 배드민턴 남자 복식의 이용대, 유연성 선수 그리고 오랜만에 이 올림픽 종목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 이 여자 골프에서도 메달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4회 연속 올림픽 톱10을 목표로 할 정도로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인데 이 말씀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과거에는 체육과학연구원이라고 했고요. 현재는 스포츠개발원이거든요. 예. 이 스포츠개발원의 이 과학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선수들의 경기력뿐만이 아니라 이 스포츠 과학도 이제는 수준이 많이 높이 올라왔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이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의 성적이 거의 예상치 그대로였는데 이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선수들에 대한 이 관리가 그만큼 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박태환 선수 얘기 저희가 또 계속 하는데 200m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죠? 예. 근데 전반적으로는 올림픽 출전 기록을 한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네요. 예? 예. 우선 이제 박태환 선수 말씀 먼저 드리게 되면은 이 자유형 1500m에 이어서 어제도 200m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1분 46초 31을 기록했거든요. 예. 1분 46초 31은 올 시즌의 세계 랭킹 7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올림픽 출전 자격을 의미하는 올림픽 A 기준 기록 1분 47초 97을 통과를 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400m에 출전하게 되는데 이 400m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까지 그런데 이 올림픽 A 기준 기록을 통과한 선수는 이 박태환 선수를 제외하면 여자 평영의 백수연 선수 또 여자 개인 혼영의 김서영 남유선 선수 3명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수영에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현재로서는 3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야구에서는 한화가 모처럼 이겼네요. 예? 예, 한화가 기아를 어제 4대2로 이겼습니다. 이 모처럼 예. 이 선발 투수가 호투했거든요. 예. 이 선발 마에스트리 선수가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고요. 예. 이 타선도 오래간만에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기아를 4대2로 이겼습니다. 예. 어제 관심 모았던 경기 1위 두산과 2위 SK의 경기였었거든요. 예. 이 두산이 SK를 4대3 한 점 차로 이기고 선두를 지켰는데 이 두산이 참 잘 나갑니다. 이 승률이 7할 8푼 9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번 경기하면 뭐 8번 정도는 두산이 이긴다는 얘기인데 이 두산이 올 시즌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시진입니다. 공동주택의 벽과 바닥은 이웃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죠. 무심코 한 행동이 이웃에겐 불쾌한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쾅 닫는 소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도 심한 불쾌감을 준다고 하니 밤 10시 이후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장실이나 부엌에 물 내리는 소리도 불만이 많은 소음인 거 아시죠? 역시 너무 늦은 시간엔 샤워나 설거지를 삼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면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웃은 더 가까이, 층간소음은 저 멀리. 이웃을 배려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Goede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Goede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아이오닉 15회 복합 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8시 31분 20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슬슬 이 출근길 마무리될 시간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아직은 출근길 정체가 도로 곳곳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면 교통량이 많습니다. 성산대교 남단부터 고척교,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 성산 방면 안양교부터 성산대교 남단 쪽으로 20km 미만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 묵동 나들목부터 구리시계 끝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도심 종암 쪽으로도 묵동 나들목부터 하워골까지는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 남단 구간 2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일어나 처리 작업 중입니다. 이전 장지 나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정말 오랫동안 대답 없는 싸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폐손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로 지목된 옥시 래킷 밴 기서의 신현우 전 대표가 어제 검찰에 소환됐고요. 17시간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 시간 이 가습기 살균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최재형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재형 변호사입니다. 예, 근데 이게요, 5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이제서야 이렇게 일이 진척이 되는 겁니까? 그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예, 2011년도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검찰에 고발조차 됐었습니다. 예. 근데 검찰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가 불명확하다고 해서 현재까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초부터 특별수사팀이 조성되고 하면서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되고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슈가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아니요. 기존에는 인과관계 문제 때문에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올해 초에 갑자기 인과관계가 확실해진 거예요?
작년 말부터 전문위원회 쪽에서 인과관계 문제에 대한 그 쟁점을 정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어디 전문위원입니까?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독성학과 그 보건의학 이런 쪽 교수님들과 계속적으로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5년 동안 회의를 해가지고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검찰에서 너무 그거는 좀 연구를 한 거네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너무 검찰 쪽에서 지연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쎄요. 좀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 그 정도 맞습니다. 5년 정도 인과관계를 밝혔으면 이거는 논문이 수백 편이 나올 텐데. 네, 맞습니다. 아, 참 그래서 좀 아쉬워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 신현우 전 대표라는 사람을 소환을 했는데 유해성을 몰랐다 지금 이러고 있죠, 이 사람은.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과관계를 명확히 했다면 어느 정도 다 증거를 갖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인과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가습기 독성물질과 폐손상의 인과관계 문제인 거고요. 예. 검찰은 최근에 이제 압수수색한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이메일 등을 전부 다수 확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옥시 측에서도 그러한 유독 물질이 인체 손상을 미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했다는 그런 혐의를 지금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과실치사가 그래도 되나요? 과실치사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저는 법조인 아닙니다만 이런 게 과실치사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 저 사람이 죽을 줄 몰랐는데 죽었다. 이게 과실치사 아니에요? 실수로 죽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죽은 이메일로 경우가- 왔다 갔다 했으면 과실치사가 아니지 않나요? 네, 그 부분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이런 점을 잡고 있습니다. 예. 설마 기업이 소비자들을 죽일 목적으로 물건을 목적은 판매했겠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고의 살인에 대한 의문을 좀 던지는 것 같은데요. 예. 한편으로는 법리적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있습니다. 예. 내가 이 물건을 팔므로써 사람들이 죽지는 않겠지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 그 경우에도 살인죄로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살인죄에 따른 그 기소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안이하게 쉽게 가기 위해서 과실치사죄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 기업도 무슨 옥시 이렇게 뱅키저라는 회사라는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 있는 그게 건강에 유해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예. 그게 사람한테 치명적일지는 몰랐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어떻게 돼요? 공소시효는 살인죄의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7년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공소시효에 있어서도 결국 사람이 사망한 때, 예.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건 계속 연장이 돼 있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문제는 그 부분 살균제와 피손상의 인과관계는 이제 어느 정도 밝혀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자꾸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됐을 때요. 이것을 회사에서 알고도 은폐했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회사에서 은폐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증거 조작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개별 민사소송 사건에서 옥시 측에서는 서울대나 호서대 이쪽을 통해서 연구 논문을 좀 조작을 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 쪽에서는 잠깐만요. 그 연구 논문 조작이라는 것은 그 호서대학교나 서울대학교에서 조작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걸 분명히 하셔야죠. 예, 회사 측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뽑아줬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필요한 부분만 뽑았었을 뿐만 아니라 실험 조건도 유독성이 희석될 수 있도록 조건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만일 그래서 은폐 조작 시도가 있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게 죄가 추가로 적용이 되나요? 예, 증거인멸죄 부분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인멸이 되는 거군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무자들은 알았지만 상부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꼬리 자르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도 지금 옥시 측에서 그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그 옥시 영국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던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결제 라인에 있었던 그 신 대표 같은 경우에도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중간에 있는 그 중간 담당자들의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 쪽에서 증거를 확보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영국에 이메일 보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내용의 이메일입니까? 제품 출시와 관련돼서 승인 관련된 이메일이 주고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검찰 쪽에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시와 승인 관련된 이메일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찰 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해주지 않아서요. 저희들도 소송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참여해서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영국 본사도 수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이요? 검찰 자체가 영국 본사를 수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우선은 이제 영국 본사에 있는 사람들을 소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가습기 피해자 모임 쪽에서는 영국에 바로 그 고발 조치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요. 근데요, 제가 짧은 법적 상식으로는 이거는 일종의 형사사건 아닙니까? 형사사건은 형사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관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걸 영국 검찰에 고소를 한다? 결국 영국에 있는 옥시가 판매한 제품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영국 쪽에도 기업과실치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해당 법률에 의해서 공중의 안전조치를 태만히한 기업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시뿐 아니라 다른 제조 유통사에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시 부분이 제일 메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이 부분이 끝난 다음에 홈플러스나 기타 이제 제조 판매 회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인 그 사례를 봤을 때요. 지금 인과관계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요. 현재 상태에서는 한두 달 안으로 기소 문제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두 달 안으로 기소는 결정이 된다. 그 기소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죠?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기소 이후에 검찰 측이 확보한 증거 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되면 그 자료를 통해서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피해자분들이 더 증거 제시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3, 4등급 피해자 되시는 분들은 제대로 보상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분들도 빨리 어떻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소송을 해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3, 4단계 피해자분들에 대한 그 배상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집단소송을 통해서 3, 4단계 소외된 분들도 함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크게 알려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크게 알려서 글쎄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데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기업들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다 파헤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재홍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우리나라에 법정 기념일이 여러 개 있는데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이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인물이 태어난 날에 법정 기념일로 정한 거는 이날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100원짜리 동전, 요새 이 동전 잘 안 써가지고 잘 여러분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100원짜리 동전에도 바로 이순신 장군의 이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충무공 탄신 일을 계기로 화폐에서 공공으로 기리고 있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역사의식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순신 장군 뭐 너무나 잘 알죠. 뭐 우리는 어렸을 때 보면 학교마다 이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고 기억나세요? 조회 매주 월요일 조회 때는요. 아침에는 이순신 장군님과 함께 조회를 쓰죠. 예, 나의 조국으로 노래를 부르고 시작했고요. 그렇죠. 끝낼 때는 충무공 찬가부로 끝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순신 장군 지금 100원짜리 동전에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위인을 화폐나 동전에 이렇게 찍는 경우는 많죠. 그죠? 그게 이제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인류가 출현했을 때부터 이제 타인의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통해서 마음을 읽는 훈련을 거듭해 왔어요. 그럼 뭐 쉽게 얘기해서 눈치 본다 이 말씀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느 것보다도 사람의 표정 변화를 민감하게 인지하거든요. 눈치 본다. 그러니까 화폐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려놓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위조 방지 가장 효과적이에요. 다른 건 그림이 살짝 달라져도 잘 눈치를 못 채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표정만 살짝 달라져도 눈치를 채기 때문에 위조 방지를 위한 것이 큰 목표고요. 위조 방지를 위해서 넣을 때 이왕이면 이제 그 이른바 경제 공동체,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경제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함께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을 넣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각 나라의 위인, 독재 국가의 경우에는 독재자 이런 사람의 초상을 화폐에 넣는 게 일반화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화폐의 거의 90% 정도가 인물 도상을 이제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화폐에 넣는 인물들을 어떻게 고릅니까? 그거 뭐 국민 투표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건 이제 뭐 전문가 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좀 논쟁 끝에 보통 만들지 않습니까? 신사임당 그때 논쟁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일부 상당히 좀 치열했었죠. 그리고 지금 뭐 일설에는 10만 원권도 같이 발행하기로 했다가 발행하지 못하는 것이 도상에 누구를 넣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국민들 사이에 이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뭐 김구냐 이승만이냐 이런 거 가지고 좀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도 10만 원짜리 않습니까? 나왔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네. 그죠? 뇌물. 뭐 그런 얘기는 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뭐 10만 원 수표가 워낙 화폐처럼 통용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번에 이제 화폐 도안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이제 흑인 여성이 화폐 도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의 역사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30년 전이나 40년 전만 해도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현재 미국에서는 벌어져서 화폐 추상 도안을 바꾼 거죠. 대통령도 뭐 유색인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대통령 유력 후보는 또 여성이고 이러니까 흑인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뭐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흑인이 대통령이 될 거다 또는 여성이 대통령이 될 거다. 미국 사람들 스스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화폐 도안에 그런 사람이 들어간다는 걸 용납할 수 없었겠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나라 화폐에서 지금 있는 인물 중에 하나를 빼고 다른 인물을 넣는다.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보면 난리 날 겁니다. 아니 일단은 문중에서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근데요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저도 궁금한 게 이 돈에 들어가 있는 화폐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의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의 이 조선시대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는 여성 대통령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니 신라 시대 때 선동여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왜 조선 시대만 썼을까요? 한국 화폐 도상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사임당을 포함해서 전부 이시문중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둘째는 이제 전주 이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전주 씨도 있고 다른 이제 이씨도 있고. 신사임당은 평산시 씨입니다. 신씨인데 이제 이씨 집안에 시집가서 이시문중 일원이 된 거죠. 율곡의 어머니고요. 두 번째로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세종대왕이고요. 제일 나이 적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15, 16세기 사람으로 반만 년 역사인데 두 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그 중에 진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고요.
전부 상상 속으로 상상의 작화로 만들어진 인물들이죠. 사진도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라디오가 좋은 게요. 우리 얼굴 안 보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실물 영정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이제 화폐 도안이 만들어질 당시 현재 화폐들은 대개 66년부터 73년 사이에 도안이 확정된 얼굴들입니다. 예. 그 당시의 역사 인식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 예컨대 17, 18세기부터 근대까지의 시기는 이른바 좀 역사적으로 다루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인물들이 안 들어간 거고요. 그 위쪽 인물들의 문제들도 대략 비슷하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진 인물도 알 수 없지만 1950년대부터 60, 70년대를 지배했던 굉장히 강렬한 이제 한국 사회 내의 역사 인식 태도가 반일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그렇죠. 또 한편은 굉장히 강하게 힘을 발휘했다고 하는 것이 유림의 힘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70년대에 그 최고의권 화폐 도안으로 석굴암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넣기로 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결재까지 났었는데 결국 못 넣었죠. 10원짜리 불국사하고 그거는 이제 다보탑 넣은 건 10원짜리고요. 석굴암의 본전부를 이제 10,000원짜리에다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결재까지 받았었는데 결국 기독교계의 반대로 발행되지 못했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율곡을 넣으면 이제 태계를 당연히 넣어야 된다. 율곡과 태계가 사실은 한국 유림의 쌍벽이었고 한쪽은 서인 노론, 한쪽은 이제 동인 남인의 이제 사상적 비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율곡로가 있으면 태계로가 있고 율곡 화폐가 있으면 태계 화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균형 이론들. 이런 것들에서 작용하면서 이제 인물이 정해지는 바람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현상이 생겼던 것이죠. 아니 이게요. 차라리 이렇게 좀 논란이 있고 이러면은 왜 이 상상 속의 인물들 있잖아. 홍길동, 전우치, 이런 사람들 하면은 이런 상상 속의 인물들 들으면 논쟁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건 외국인들에게도 설명하기 어렵고요. 한국인들이 사실 반만 역사에서 미국은 그 대신에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이런 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 헐리우드 캐릭터 저작권료 내야 되겠죠. 뭐가 문제냐면 사실 한국 반만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많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이. 정말 좀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년마다 한 번씩 또는 30년마다 한 번씩 여러 역사상의 위인들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 번 화폐에 들어가면 아직 한 번도 그게 제대로 바뀌어본 적이 없고 사실은 이제 50년대에는 이승만 대통령만 화폐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또 하나 우리가 화폐 얘기만 했지만 길이름 있잖아요. 길이름에도 이제 많이 예를 들면 을지로라든지 충정로라든지 그죠? 이런 거는 사실 전부 을지문덕장군이나 이런 분들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길도 이제 위인들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이제 좀 사회적으로 심각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국가가 이제 사실은 역사 인식의 통일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좀 정치적 또는 이제 문화적 행위들을 해왔어요. 과거에.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많이 흔히 쓰였던 것이 이제 교과서 이외에 거리 이제 사람들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을 역사적으로 이제 장식하는 거죠. 데코레이션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길이름, 동상, 기념관, 기념비 이런 것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를 알아야 된다, 존경해야 한다고 이제 거의 주입식으로 가르쳐 왔던 것이죠. 이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길이름이나 동상이나 기념관으로 현재 남아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개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제 이게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좀 혼동을 빚고 있는데도 이 점이 사후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세종로라고 길이를 붙인 건 1946년입니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이제 그 길이 우리 정치의 중심이니까 가장 정치를 잘한 임금의 묘를 따자 해서 세종로가 된 거고요. 제가 얼마나 모자라냐면요. 세종로가 그 세종대왕의 세종인지를 최근은 아니지만 대학 들어와서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기에 충무로란 이름도 거기 일본인들이 많이 살아서 충무로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고요. 일본인들의 냄새 흔적을 지우려면. 그러니까 충무공 이순신 줄 알고네.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은 을지로가 된 거고요.
을지문덕 장군이 중국인들의 명사를 없애달라 이런 일종의 좀 주술적인 거죠. 굉장히 그 민족주의적 생각하네. 그게 46년도였어요. 근데 66년도에 이제 동상을 세울 때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그 구상을 같이 가지고 갔었어요. 세종로의 세종대왕, 을지로의 을지문덕, 충무로의 충무공, 율곡로의 율곡선생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길 이름과 동상의 뭐랄까 상징성을 통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이제 군사정권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왕이면 국가 상징으로 세종대왕보다는 이순신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동상을 이순신 동상을 세종로에 세우는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 이름하고 안 맞게 돼버린 거거든요. 막상 충무로에는 충무공 동상이 없게 돼버렸고 뭐 비슷한 사례를 보자면. 어린이회관을 만들고 나서 남산에 그 당시는 어린이회관이 있었어요. 어린이회관 앞길을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인 소파 방정환 선생의 이름을 호를 따서 소파길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어린이회관은 없어졌는데 지금도 소파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파 선생은 자기가 이제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셈이 돼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나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